설치가 또 필요 없는 그런 온라인 무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거를 오늘 공유해드리고 사용 방법과 각각의 프로그램의 기능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컨셉 페이지 마스터 강좌와 다양한 디자인 팁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보통 포토샵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2편에 이어 3편은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문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토샵은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장소에서 급하게 포토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설치가 또 필요 없는 그런 온라인 무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거를 오늘 공유해드리고 사용 방법과 각각의 프로그램의 기능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무료 프로그램 사용 방법과 소개예요. 두 번째는 무료 프로그램 기능별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오늘 소개할 무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픽슬러고요. 두 번째는 포토피아, 세 번째는 피자, 네 번째는 서머페인, 다섯 번째는 미리 캔버스, 여섯 번째는 캔바예요.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알아두는 거는 추후에도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6가지 프로그램들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픽슬러예요. 픽슬러는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디자인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기능이 많아서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기능에 대해서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픽슬러의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디자인 템플릿 제공, 원클릭 애니메이션 효과, 배경 제거, 사진 편집 기능, 원클릭 필터 효과, 사진 콜라주 메이커.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면 픽슬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트를 접속해 줄게요.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간편하게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을 해주었어요. 이용 약관은 쭉 보고 저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앞으로 꾸준히 받고 싶어서 모두 동의하기를 눌렀어요. 네, 이렇게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쭉 살펴보면 픽슬러 X, 픽슬러 E, 포토메시 스튜디오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픽슬러 X와 E 그리고 포토메시 스튜디오의 차이점과 기능을 알아볼게요. 네, 회원가입까지 모두 마쳤으면 이제는 픽슬러 X와 픽슬러 E 그리고 포토메시 스튜디오까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픽슬러 X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픽슬러 X는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픽슬러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각 역할이 나눠져 있듯이 픽슬러 X는 이미지를 보정한다거나 아니면 편집하기에 아주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꾸미기 도구들을 이용해서 또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럼 픽슬러 X 한번 사용 방법 직접 알아볼까요? 먼저 픽슬러 X를 살펴볼게요. 여기 디자인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있죠? 눌러볼게요. 보면 화면이 쭉 나오고요. 한번 볼까요? 홈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저장되는 곳이고요. 히스토리도 그렇고, 템플릿을 보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또는 뭐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같은 다양한 SNS에 어울리는 템플릿들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미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보면 이미지 사이즈 미리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지만 기본 사이즈인 풀 HD를 선택해 줄게요. 적용 눌러주세요. 쭉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포토샵 화면과 조금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픽슬러 X에도 레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면 비울 수 있고 또 이미지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액자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리고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도형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네, 똑같이 삭제를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약간 이미지를 편집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 패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교적 포토샵보다는 좀 심플하다 라고 느낄 수가 있네요. 좀 볼까요?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레이어 패널을 보면 여기 복사를 누르면 하나가 더 생겼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봤을 때 생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션, 그러니까 이펙트 효과를 의미하네요. 페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이 왕관 모양은 아마 보셔도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유료화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료 서비스만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 크기,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캔버스를 만들 때 풀 HD인 가로 1920과 세로 1280을 선택해 줬잖아요.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되고, 혹시라도 변경해 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비율을 유지할지 말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텍스트 추가는 이렇게 하면 직접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를 작성해서 넣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템플릿에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 선택해 줘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불러와서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꾸미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템플릿들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요소 추가를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좀 많이 꾸밀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똑같이 가져와졌죠? 이렇게 또 꾸며볼 수가 있고요.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좀 예쁜 이미지를 많이 꾸며볼 수가 있겠네요. 자르기는 말 그대로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오려내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스크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가 동그랗게 잘렸죠. 이런 식으로도 마스크 효과도 같이 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조정하기는 이런 식으로 색상이에요. 웬만한 색 보정 기능은 다 가능한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근데 전 이 정도만 해도 색 보정이 거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효과 한번 볼게요. 효과는 우리가 원클릭으로 변경되는 필터를 뜻해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각 필터가 적용이 됐죠. 픽셀 유동화. 픽셀 유동화는 보통 이제 인물을 수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웬만한 확대도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하고 또 이 누르기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도 가능하고요. 사이즈나 강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픽셀 유동화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리터치 한번 볼게요. 리터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잡티 제거나 약간 이제 좀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토샵에서는 패치랑 도장, 블러, 닷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여기에 다 잘 되어 있네요. 추후에 이런 보정하는 방법도 제가 좀 저만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기는 말 그대로 페인트 도구예요. 색상도 설정을 폭넓게 할 수가 있고 너무너무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 효과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픽슬러 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픽슬러 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픽슬러 E는 포토샵의 기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픽셀 유동화 기능 외에는 편집이 조금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사진 편집에 중점을 둔다면 픽슬러 E를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픽슬러 E예요. 사진 편집 프로젝트 시작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뜨죠. 이거는 전에 제가 작업한 내용이네요. 최근 프로젝트들이 남고요. 그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 픽슬러 2의 기능을 살펴볼게요. 이미지 누르고 하나 확인해 볼게요. 적용 눌러볼게요. 보면 이 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포토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조금 1차원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선택 툴도 있고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포토메시 스튜디오예요. 조금 더 간편하게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원클릭으로 배경 제거도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필도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포토메시 스튜디오를 알아볼 건데요. 새로 생겼다는 뜻으로 new가 붙어 있네요. 일단 보면 이렇게 프로필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티셔츠를 소개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들도 되어 있고 이제 인물에 사용하기 좋은 이런 트렌디한 프로필도 편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사이즈도 잘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글씨 자체부터가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간혹가다 스토리에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죠. 이러한 스토리에서 홍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그냥 이미지만 나와 있는데 또 왕관 모양이 있죠. 이거는 유료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픽슬러에서 배경 제거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배경 제거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경 제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고 이미지 열기를 눌러주세요. 네, 이미지를 불러와주고 풀 HD로 그대로 해줄게요. 이렇게 불러와졌죠. 보면 그냥 바로 배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네, 이렇게 배경이 모두 다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따로 사이즈는 조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포토피아예요. 포토피아도 픽슬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딱 들어가 보고 기능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이건 완전 포토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픽슬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또 포토피아를 통해서 포토샵 확장자인 PSD 말고도 AI 일러스트 그리고 XD와 PDF까지 모두 편집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또한 그리고 이게 모두 다 무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는 블로그에 업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100% 포토샵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한 기능들이 포토샵과 거의 비슷해서 저는 다양한 확장자의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토샵의 기능을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포토피아를 이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간단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포토피아는 밑에 쭉 보시면 PSD부터 AI, XD, 스케치, 그리고 PDF 굉장히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는 정말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들이 보여지고요. 쭉 보면 이런 유튜브 썸네일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하나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보면 저는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아까 픽슬러와는 조금 더 다르게 포토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마스크 기능도 있고 또 그룹화의 레이어 거의 포토샵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쭉 보면은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여져요. 여유 되실 때 한 번씩 쭉 보시고 저도 추후에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자인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편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러스트도 불러올 수 있다고 했어요.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일러스트도 이 레이어 창에서 눌러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각각의 일러스트를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나옵니다.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 파일도 같이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포토피아는 거의 포토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소개할 프로그램은 피잡입니다. 피잡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밈이나 이모지 또는 프로필 등을 편집하기에 아주 유용한 사이트예요.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공유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디자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보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또 알아볼게요. 피잡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동일하게 구글 계정으로 활용을 해볼게요. 네, 잘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쭉 나오고요. 피잡은 밈이나 아니면 프로필 또 각 SNS에서 공유를 하기에 좋은 템플릿들이 많이 갖춰진 사이트예요. 몇 가지는 좀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의 언어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어렵다 싶으면은 우클릭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면 다양한 메뉴의 뜻을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새로 만들기 정도가 될 것 같고, 콜라주,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양하게 배치를 해볼 수 있는 레이아웃 기능을 제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밈 메이커예요. 밈도 만들 수 있고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고 또 다양한 앱 아이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좋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한번 사진 편집을 눌러볼게요. 우리가 편집할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무료 스톡 이미지를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무료라고 적혀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걸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피샷 같은 경우에는 색상 조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색조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필터, 원클릭 필터인데 이렇게 텍스처 효과도 줄 수가 있고, 무료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텍스처도 줄 수가 있네요.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보이니까 필터 강도로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안 어울리는데 이런 기능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양한 아이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사용해 볼게요.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이용을 재밌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아이콘들이 많아서 필요하다면 재밌게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 저는 크게 사용할 만한 건 없어 보여서 넘어가고, 텍스트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밈을 만들자. 여기서 작성을 하면 바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이런 식으로 옆에 뜨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크기를 조정해 준다거나 문자 간격을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테두리도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사진을 더 추가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아직 필요는 없어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브러쉬 효과도 있고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머 페인트예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림판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브러쉬 툴이 있어서 이미지에 그림 기능을 추가해서 편집할 때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럼 이 서머 페인트 사용 방법 간단하게 또 알아볼게요. 네, 서머 페인트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별로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저는 풀 HD로 해줄게요. 이 서머 페인트는 그림판 기능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미지에 그림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러한 서머 페인트의 기능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잠깐 살펴볼게요. 이렇게 클라우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의 크기나 캔버스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 기능도 있고요. 수평, 수직, 뒤집기 기능도 있습니다. 도구 툴을 살펴보면 이동 툴도 있고 스포이드 기능도 있고요. 브러쉬, 페인트, 블러,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텍스트도 물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르기 기능도 있네요.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어도 제공하고 있어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이제 레이어를 생성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디자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미리 캔버스와 캔바예요. 미리 캔버스가 생기기 전에는 캔바가 조금 더 유명했었는데요. 미리 캔버스가 나온 후에는 미리 캔버스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 미리 캔버스와 캔바 같은 무료 디자인 프로그램도 별도의 설치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로그인 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디자인 프로그램의 장점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다양한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거죠. 완벽한 편집 기능은 아니지만 또 편집을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템플릿들의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사용하기 참 좋은 사이트들이기도 해요. 그럼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셔서 또 이런 다양한 템플릿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캔바도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나 이제 웨딩 같은 이런 개인적인 디자인을 활용하기에도 좋고 비즈니스 템플릿도 많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제 이력서 같은 것도 있고 또 마케팅 용도나 교육 또는 이제 기타 관련된 그런 템플릿들도 제작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약간 한국식으로 조금 더 풀어보고 싶으면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폭넓은 이제 외국이라던가 좀 잡지 그런 디자인을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캔바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을 비교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접속해서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능들에 한해서 적당한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이 디자인 프로그램 기능별 비교표는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도 같이 걸어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SNS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 또 별도의 설치 없이 온라인상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들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픽슬러와 포토피아는 조금 더 전문적인 포토샵 기능을 활용해야 할 때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인 것 같고요. 피잡은 기본 편집 기능은 제공하면서 다양한 밈이나 이모지를 만들기에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고요. 써머페인트는 편집 툴과 함께 그림판의 기능이 조금 더 부각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써머페인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나 SNS, 카드 뉴스 또는 상세 페이지, PPT 같은 다양한 전문적인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디자인 감각을 익히기에 더없이 좋아 보입니다. 한 가지 사이트만 알고 사용하기보다는 각각의 디자인 프로그램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디자인 실력도 늘고 더욱더 편하게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만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무료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마무리 단계인 컨셉 페이지 디자인을 직접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